참 이름을 잘 줬다는 소리를 여러분께서 들으세요. 그게 한 달에 첫 월요일 날 만나자 이런 무슨 초월해라고 줬는데 그걸 다 각 당을 초월하여 여와 야를 초월하여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마 그게 국민적 바람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흙이 달려서는 정리해야 된 이 모임에서 한국 정치사회, 의회사에 남을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책무로 생각하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계속되도록 좀 결실의 계절입니다. 오곡백과도 결실하고 추석 명절도 뛰었었고 그 과정 속에서 국회가 그래도 9월 20일 날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한꺼번에 일거로 그냥 해결을 하는 쾌거를 한번 했습니다. 진심으로 이 모임을 비롯해서 각 당 원내대표들의 노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적 염원이 무거워 또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거기에 소망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오늘 3당 원내대표에서도 상당한 결실이 있는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오늘 주로 논의 대상이 될 만한 의제는 저는 남북회담과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얘기로 주로 좀 압축돼서 얘기가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남북 문제는 뭐 여기서 더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닌 것이지만 국회의담이 제안을 했고 전달이 됐고 9월 27일 날 답신이 왔습니다. 최태부 최고인문회 의장령에 답신이 왔고 동의한다. 그리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 이렇게 해서 대체로 TF를 우리 내부적으로 구성이 됐는데 오늘 원내대표들께 원하면 각 당내에서도 TF 요원 하나씩을 원하면 당이 원하면 하자는데 기본적으로 의견 일치를 받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11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고 그리고 인원은 오당 대표님을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 규모로 시작을 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논의 과정에서 변경도 될 수 있고 지금 TF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은 그 정도선입니다. 이따가 좀 자세한 말씀을 더 드리기로 하고 우선 그리고 돌아가면서 모두 관한 한 말씩을 좀 하셔야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순서를 예정은 대표님 먼저. 한 달 만에 초월의 모임을 이렇게 가졌는데 아주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간 국회회담을 갖도록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때 그 특별 수행으로 가서 의장님의 서한을 전달한 것을 확인을 했고 또 김영남 위원장에게도 그 남북회담을 꼭 하자는 의장님의 뜻을 같이 같은 당 대표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화답이 온 것 같고 국회회담이 이제 이루어져서 여기 모인 우리 그 5당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4 정상회담 기념식을 11주년 기념식을 평양에서 할 예정인데 4일날 출발해서 6일날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때 제안을 드렸고 북측에서도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한 150명 정도가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정당 국회에서도 약 20명 정도가 갈 예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각 5당에 전부 다 제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보자들을 좀 선정해서 추천해 주시면은 4일날 같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재단에서도 하고 통일부에서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150명 중에는 여러 재반 사회단체들도 많이 참여하고 정부에서도 참여하고 각 당에서도 참여하는 그런 기념 행사가 될 것입니다. 차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정기국회가 본격화됐는데
특히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북측에서도 남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안정적으로 국회 비준 하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렇게 기왕에 대표님들께 뵀으니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남북관계가 대립에서 평화 공존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분단 70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이기 때문에 이 전환기에 맞춰서 국회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모두가 이렇게 시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전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아주 정말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바쁘신데 또 이렇게 잊지 않고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남북 문제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방금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이제 국회의장도 이야기하시고 또 의장님도 이야기하시고 비준 문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지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들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정말 평화가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느냐에 있어서는 조금 이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희들 전할 말도 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씨 좋은데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으신 이상 의장님이 국회의장이 되시니까 다른 대표들과 정례적인 모임도 하고 그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구조를 바꾸는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해왔는데 모든 게 다 대통령 중심, 청와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재철 의원, 또 유은혜 장관, 후보장관, 이게 국회 의견을 청와대가 대통령이 제대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료 유출 사건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국회의원의 활동, 현재 활동 이런 데 더 중점을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유은혜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분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의원 불패 신화를 깨는 이런 상황이면 이런 것이 왜 생겼는지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국회가 그저 청와대 얘기를 듣고 박수치고 영생같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남북 평화는 저희가 정말로 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이다. 이것은 김정은도 인정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아주 혁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를 하고 이 길이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치권이 적극 뒷받침을 하고 국회가 뒷받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한반도 평화 비핵화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건 아닙니다. 북한 헌법에 핵국가가 명시가 되어 있고 핵무기 개발은 30년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바로 다 폐기할 것이다 이런 건 너무 조급한 기대고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기다릴 건 기다리고 시간이 갈 건 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차근차근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러한 자세를 갖고 앞으로 열릴 국회 회담에도 적극 참여를 하고 또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우리 의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방 한 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평양에서 이해찬 대표님, 이정미 대표님, 저 3당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만 아쉬웠던 것은 의장님과 의장단 또
김병준 대표님과 손학규 대표님까지 함께 이렇게 초당적으로 평양에서 함께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것은 비단 정부에서만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때가 지금이다. 지금이 아니면 초당적 협력을 언제 하겠는가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아직도 회의론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을 믿느냐 하는 미국 강경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을 위해서 평화적 환경 조성이 절박하다고 하는 북한판 대외정책 독트린은 분명한 한반도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도 전환기고 한국 정치도 전환기입니다. 이 대표, 예전 대표께서 전환기를 강조하셨는데요.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하신 정치 구조의 전환, 정치 구조를 바꾸는 그런 여야 지도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우리 국민이 이 국회를 쳐다보고 정당 지도부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좀 희망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첫 걸음은 역시 통 큰 전환이 필요하다. 한반도를 바라보는,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고정관념, 관성적 사고로부터의 통 큰 전환,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는 정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정미 대표께서 아주 인상적이고 깊이 있는 명연설께서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이해찬 대표님과 셋이 평양에서 소주 한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걱정과 함께 어떤 변화를, 어떤 개혁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도 일정 부분 하고 그때 그 평양 합의라고 좀 이름을 붙이자고 했는데 제2의 평양 합의, 문재인, 김정은 두 지도자의 합의 말고 여야 합의를 평양에서 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 정기국회가 저는 이 기회가 지나가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꾸는 그 합의를 해내고 그리고 그 연동해서 이제 큰 틀의 개헌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풍부한 경험과 그리고 경륜 그리고 비전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님께서 이렇게 매달 추월회를 만드셔가지고 이 틀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보니까 경제가 어렵다, 남북 문제는 뭐 잘한다 이런 게 한 70% 되지만 경제가 어렵다는 게 3분의 2가 응답을 하면서 그 이유가 1번이 정치가 문제다. 정치의 실패를 꼽았어요. 두 번째가 가계부채고 가계부채보다도 더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정치의 문제.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각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 큰 정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들만큼이나 많은 국민들이 두 번째 이 모임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출항은 했는데 순항은 될 것인지, 그리고 저 배가 빈 배로 돌아올 것인지, 우리 국민들 먹거리를 가득 싣고 돌아올 것인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밥 먹으러 오는 자리지만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앞에서 이제 대표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달라진 시대에
국회가 정치가 가장 먼저 답을 내놔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변화 속도가 느리다라는 질책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각 당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된다는 그 본심은 다 같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에 이르는 방법의 차이를 조금씩 내놓고 있는데요. 그거를 가만히 서서 그 차이를 좁힐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길을 함께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발자국을 내딛는 그 길이 국회의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에 13년 만에 가서 너무 많은 변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까지 본심일까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가지 못했던 두 당 대표님께서 꼭 국회의담에 함께 하셔서 북한의 모습을 실제로 보고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리고 진심을 또 확인하는 이런 길을 걸으면서 그 과정과 방법을 좁혀나가는 것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하고 그 속에서 또 비준 문제도 쉽게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이제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논의를 해야 된다까지만 얘기를 하고 또 다 하자는 얘기까지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저는 뭐 모든 당의 대표님들이 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얘기하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의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변화를 쉽사리 주도해 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평양 가서 확인했습니다. 확실하게 이해찬 대표님이 선거제도 개혁을 끌고 나갈 진심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거기에서 저희가 제2의 평양 선언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각 당의 의견을 확인했기 때문에 앉아서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 그것만 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시간을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고 꼭 이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밥 먹는 자리에서 밥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도 지금 청와대 앞에서 20일이 넘게 밥을 굶고 있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정개혁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 당연한 요구가 어디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밥을 굶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좌절을 저는 겪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쌀값을 실질적으로 좀 보장하고 그리고 농정개혁을 이룰 수 있고 또 우리 예산에서 농민들한테 너무 야박하지 않도록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밥을 만드는 사람이 밥을 굶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맛있게 먹는 밥도 그분들이 다 수고한 결과이기 때문에 국회가 정말 이렇게 밥값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대표님들께서 또 의장님께서 각별히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